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그룹주 한번 나란히 볼까요? 신세계 인터 나란히 봅니다. 신세계 인터의 상승세는 지금 현재 6%나 상승폭을 키워놨네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 이것 때문에 양쪽 모두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화점도 괜찮고, 면세점 괜찮고, 또 신세계 인터의 화장품 사업도 괜찮고, 이렇게 나란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연속상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신세계는 28만 5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이제 돌아온 외국인과 함께 삼성전자도 4거래일 만에 5만 원 선 위로 다시금 올라섭니다. 지금은 5만 500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참 한동안 많이 팔던 외국인, 오늘은 좀 다시 이제 사주는 모습인데 이 역시도 연속성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음 주도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 볼게요. LG화학은 이슈가 있었죠. 미국 자동차 업체 GM과 손을 잡고 배터리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뉴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이 LG화학의 주가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호재는 아닌 모양이에요. 장 초반에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 지금도 강보합선에 불과합니다. 29만 5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삼성중공업을 볼까요? 조선주들도요, 요즘 돌아가면서 요즘 상승세를 키웁니다. 삼성중공업 오랜만에 빨간불로 돌아서서 지금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부터 흑자 전환할 가능성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잠시 주춤한 이슈이긴 하지만 내년도가 되면 IMO 2020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또다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요즘이 된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이제 7천 원 선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보다 3.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젠백스도 볼게요. 정말 많이 오르죠. 어제 시장 부진한 가운데서도 정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오늘 또 26% 급등입니다. 3거래일 연속의 초강세인데요. 지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한 50% 이상 올랐으니까요. 지금 4만 원에서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츠하이머 신약 임상 이상 성공?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응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MC넥스 볼게요.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랠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MC넥스의 상승세가 11%까지 확대된 상황이고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BH나 인터플렉스나 필옵틱스 등등의 종목들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볼지 이 역시도 한번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도 있어요. NC소프트 리니지 2 ML 이 개봉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반응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재밌다라는 얘기들이 줄을 이루나 봅니다. 주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달리 봐도 될지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NC소프트 먼저 봐주세요. 이게 그 게임 출시 이전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고 네네. 출시 당일 어떻게 되나 주가 진짜 눈여겨봤거든요. 그냥 아래로 내리꽂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다 좋은 얘기들이 안 들리는데 뭔가 끼워 맞추는 거예요. 반등과 함께 이제는 좋은 얘기들이 많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워낙에 기대감이 많았었던 게임이니까 출시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제 기대감이 소멸되는, 그러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최대 실적 내고 차익 실현명을 나오는 네.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보고 그 이후의 반등은 이제 실체가 있는 반등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리니지 2M이 이제 기대작이었는데 이름값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지의 강력한 IP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그 증권사에서 일매출 한 40억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상당히 높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지라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가겠지라고 해서 약간 높게 잡은 건데 그걸 훨씬 더 크게 뛰어넘는, 그러니까 일매출 60억 정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 현재 1위를 좀 랭크에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기존의 1위였던 똑같은 NC소프트의 리니지 M은 이제 2위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게임이 이제 매출 1위와 매출 2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꽤 오래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지위를 아마 쉽게 뺏기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가장 우려감이 있었던 건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1위 게임이었던 리니지 M의 매출이 떨어지고 리니지 2M이 올라가면 어쨌든 자기끼리 잠식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아마 나타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잠식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크게 꺾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최근에 리니지 M 보시면 업데이트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과금 시스템, 뭐 새로운 이제 클래스 케어 이런 것들을 내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과금이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리니지 M의 매출이 크게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리니지 2M의 현격한 매출이 반영된다면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실적은 분명히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오늘 7% 급등하지만 이제 출시 직후에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 전고점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체가 있는 반등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올 한 해 NC소프트는 정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여요. 투자 의견 좋아요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이제 좋아요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그 2M이 해외 진출 이슈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해외에서는 크게 성과를 못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리니지라는 게 그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추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럼 지금 상당수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NC소프트는 사실상 리니지가 거의 먹여 살린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은 또 국내 매출입니다. 지금 리니지 M이 일본에도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네. 국내 매출과는 뭐 비교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해외 진출 이슈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국내 매출 변화에 따라서만 실적에 영향을 받고 주가도 그에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 점검했고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갑니다. 자,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젠백스 갈게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주가 날아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뭐 50% 이상의 급등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를 지금 사세요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점검해 주세요. 요즘에 바이오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목별로 급등락이 참 심한 것 같아요. 빠지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빠지는데 네. 호재가 나오는 종목은 또 기술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디포스트, 알테오젠 그리고 뭐 오늘의 젠백스, 뭐 임상 성과, 기술 수출 이런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때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약이나 바이오업종 지수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건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젠백스는 어제 이제 이슈가 나왔죠. 알츠하이머 환자 그 임상 이상 성과가 나왔다라는 건데 알츠하이머는 이제 퇴행성 질환입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질병이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고령화라는 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50년에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1억 명에 이를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만큼 대중적인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완치는 거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완화시키고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번 젠백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른 제약사들도 대부분 이 알츠하이머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과 바이오 업체가 협업해서 연구를 내고 성과를 내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젠백스의 임상 이상 결과도 아마 다른 대형 제약사와 좀 공동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고 그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번 신약 가치를 2조 원에서 6조 원까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을 뭐 100% 믿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전략은 지금 이제 막 상한가를 또 들어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지만 이건 네네. 뭐 사기도 어렵겠고 지금 완전 상한가 따라잡기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시면 내년 초 정도에 다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이상 시험 계획 승인 상태고 빠르면 내년 3월에 미국에서 임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발표된 건 국내 성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임상이 들어가니까 그 임상이 임박한 시기에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보실 분들은 내년 초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이벤트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뭐 말씀 주신 대로 내년 뭐 봄쯤 예정되어 있다는 뭐 미국 이벤트까지
뭔가 성공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정말 주가 상승은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지켜는 봅니다. 젠백스 투자 의견은 일단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만 보유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글쎄요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좀 많이 오른 종목이어서요. MC넥스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신고가라뇨. 그러면 이런 종목을 따라 붙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이 눌려줘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신고가 따라잡는 전략은 괜찮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힘이 작은 매수세에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안정적인 상승 추세일 때고 이렇게 고점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때는 보통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11% 급등에 따라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선 MC넥스는 모멘텀은 풍부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과 그 자동차 전장 사업 부분의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카메라 모듈 수익성 개선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고화소 된다, 멀티 카메라 채용된다.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고 여기에 더해지는 게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커지게 되면 카메라는 이제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MC넥스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모듈주에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장용 카메라 부품 공급사도 계속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 푸조, 볼보, 유명한 자동차 업체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전장 카메라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 9,700억, 그래서 올해 1조 원 매출 달성은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이기 때문에 실적과 성장성 모두 받쳐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IT 부품주들, 카메라 모듈 업체들도 좋고요. 접근 가능한 종목도 혹시 요즘 보이나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옵트론텍이나 파트론 같은 종목군들도 다 상당히 이제 좀 급등을 한 편이라서 네. 지금 당장 들어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중에는 그래도 이제 파트론이 제일 덜 가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카메라판 모듈 업종은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커지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C넥스가 파트론이나 옵트론보다 엄청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물론 주가는 그만큼 같지만요. 그래서 카메라 모듈주를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덜 오른 종목군들을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제 파트론이 가장 덜 가긴 했어요. 물론 오늘은 이제 9% 올랐으니까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파트론 기준으로 보면 한 12,500원 정도 이하 조정이 올 때는 충분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당연히 카메라 모듈 업체들 뷰 괜찮죠. 그런데 MC넥스의 경우는 주가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오늘 또 올라왔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꾸준히 너무 많이 오른 측면 때문에 투자 의견은 좋아요는 뺄게요. 한 글쎄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그러면 좋아요 투자 의견 주신 NC소프트를 내일장 탑픽으로 올려둡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를 탑픽으로 가는데 네. 오늘 이게 또 7%나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매수를 하실 분들은 역시 당장 매수하는 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54만 원에서는 매물대가 있으니까요.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역시 다음 주에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가 마쳤습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 비교해서 소외되어 있던 국내 증시가 드디어 오늘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중국에 대한 관세 폭탄을 철회해야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 협상 다시금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22거래일 만에 유가증권 시장을 들어와줬고요. 오늘 현선물 시장 모두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마쳤습니다. 마감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1.02%까지 훅장 들어서 탄력 더 끌어올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비교에서는 조금 살짝은 그래도 아쉬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기관이 오전장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바꿨는데 한 3시 10분 들어서 매수량을 급격하게 늘려가면서 지수 역시 탄력을 조금 더 받으면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은 2080선 회복 나오면서 4거래 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2081.85포인트의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입니다. 훅장 들어서 역시 탄력이 더욱더 끌어올리는 모습이네요. 1.7%의 강세권에서 628.10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4거래 만에 반등을 주면서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이 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1190원 20전에서 마치면서 훅장 들어서는 살짝 환율이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오늘 분위기가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 지수는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다가 현재 강보합권까지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지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항생 지수도 0.8%의 탄력을 보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주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삼성전자가 13거래 만에 외국인들이 수급을 유입을 해줬고 오늘 기관까지 동반해서 러브콜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5만 원 선 이제 조금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 고가가 5만 900원까지 5만 1,000원 선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좀 탄력을 강하게 발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요. 한 2% 가까운 강세로 5만 4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랜만에 동반해서 수급을 같이 유입해줬다는 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고요. SK하이닉스는 2.2%의 탄력입니다. 오랜만에 8만 원 선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8만 6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IT 투톱이 선방을 해줬고 밑으로 보시는 MLCC, OLED,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중소형 반도체들, 스마트폰 부품주들 동반해서 좀 형님 따라서 아우가 같이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 앞서 들으셨던 MC넥스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줬고요. 밑에 보시는 아모텍, 한솔테크닉스 세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를 동반해서 경신해준 종목입니다. 여타 다른 종목들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세 종목이 52주 신고가 동반해서 기록했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OLED 관련주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가 가장 강한 탄력 보였습니다. 5.6%의 강세입니다. 21,65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MLCC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장 역할을 해줬던 삼성전기가 오늘은 어제만큼 강한 탄력을 보이진 않았는데요. 오늘 조금 작은 중소형주 MLCC 관련주들이 잘 가는 모습 보입니다. 사막 컨덴서가 5% 가까운 강세입니다. 46,9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거래 마치고요. 오늘은 대주전자재료가 오랜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6% 가까운 급등이고요. 15,35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볼 텐데요. 오늘 조금 중소형 제약 바이오주들에게 좀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뉴스와 함께 종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일진홀딩스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일진홀딩스의 계열사의 캐나다 자회사가 세계 최초로 난치병 치료제의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긍정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일진홀딩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급에서 조금 특징적인 게 개인들이 좀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모두 강하게 최근 들어서 팔고 나가고 있다는 점은 수급의 흐름을 조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홀딩스가 오늘 가격 제한폭 가득 채우면서 5,08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직전 고점이 9월에 형성한 5,740원이 직전 고점이었고요. 그 후에 주가가 많이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래도 꽉 찬 장대 양봉을 꽉 찬 장대 양봉을 그리고 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직전 고점 5,000원 선까지는 다시금 회복이 나온 상황입니다. 유틸렉스도 오늘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8% 가까운 급등으로 6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유틸렉스가 미국에서 세포치료제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라는 역시 긍정적인 호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수젠텍이 역시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6,780원까지 가격 제한폭 가득 채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젠텍의 자사의 결핵균 혈액 검사가 건강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등재를 했다라는 또 긍정적인 뉴스 플로우가 들어왔습니다. 수젠텍은 최근 한 12월 들어서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그렇게 좀 외면을 하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좀 강하게 사들이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에 한 18,000원까지 고가를 형성하고 최근 많이 밀렸던 종목인데요. 앞으로 다시금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점검을 계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젠텍이 오늘은 상한가 치고 올라가면서 6,780원에 중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보셨던 젠백스가 역시 강한 모습을 유지가 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알츠하이머의 임상 2상 성공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 젠백스 지호가 상한가, 젠백스가 26% 급등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추가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젠백스 지호 나란하게 가격 제한폭을 가득 채워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관계사인 삼성제약도 5% 가까운 강세고요. 또 다른 관계사입니다. 필링크도 18% 가까운 급등을 보이면서 1,4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 상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22거래 만에 돌아와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30억 원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사들입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주도를 하는 모습이고요. 1,581억 원까지 매수 규모 키워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개인홀로 2,200억 원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286억 원 그래도 매수로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들이 아주 강하게 사들입니다. 오늘 2,000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개인홀로 역시 팔자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이 22거래 만에 다시 돌아왔고요.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강하게 사들였던 오늘 하루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종목들을 더 많이 사들였는지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마니커를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위에 랭크가 됐고요. MC넥스 앞서 보셨던 스마트폰 부품주들 MC넥스도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4위로 랭크가 됐습니다. 좀 특징적으로 더 짚어보면요. 오늘 보시면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주들도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5G 관련주 솔리드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좀 그룹풍이 가능한 게 오늘 좀 대북 관련주들도 외국인들이 다시금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일신석재와 대아TI 같은 종목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산업 같은 관련주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DB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DB하이텍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담아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특히 한 11월 말부터 DB하이텍 좀 많이 담아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RDI 그리고 남선 알미늄 같은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HLB 파워 최근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다시금 담아가고 있으면서 HLB 파워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랭크 4위에 랭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의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